안녕하세요. 쓸데없이 공부 많이 하는 언니들 쓸공언니입니다. 저는 여러분의 글로벌 경제 감각을 관리해드리는 정관리입니다. 안녕하세요. 저는 여러분과 함께 경제 공부하는 최열정입니다. 네, 스모님들 지난 한 주도 잘 보내셨죠? 네. 이렇게 이제 같은 동시대를 살면서 이 저희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또 공감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. 맞아요. 감사드려요. 그래서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. 오늘은 우리 열정 씨의 그 투자 구루의 책들, 그죠? 맞아요. 필립 피셔, 위대한 기업에 투자하라 책 읽기 두 번째 시간이죠? 네, 맞습니다. 네. 저희가 지난 시간에 필립 피셔가 생각하는 주식시장과 또 이제 주식 매매 타이밍은 언제여야 하나에 대해서 좀 알아봤었거든요. 네. 오늘이 드디어 이제 본론이에요. 도대체 이제 우리가 투자해야 하는 그 투자 대상인 위대한 기업은 어떻게 찾는 것인지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보도록 할 텐데요. 그때 이제 왜 지난 시간에 열정 씨가 그런 비유를 하셨잖아요. 네. 이 투자를 과감히 이제 포기하고 빠져나와야 될 때가 이제 남자친구와 헤어져야 될 때랑 같다. 맞아. 자, 그럼 오늘은 어떻게 괜찮은 남자를 찾을 것인지. 맞아요. 그렇지. 약간 그런 거네요. 결혼 대상을 어떻게 찾을 것인가. 자, 지난번에 이제 우리 열정 씨가 알려주신 내용, 그 필립 피셔 분의 주장 중에 기억에 남는 게 지금의 투자 시장은 주식을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아니라 위대한 기업에 장기 투자함으로써 큰 수익을 얻을 수 있는 시장이다. 네. 이 내용이 참 인상 깊었거든요. 네, 맞아요. 그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게 아니다라는 내용이 사실 저를 포함해서 많은 이제 주식 투자자들의 상식을 약간 뒤흔드는 그런 이야기였거든요. 맞아요. 의외였어요. 그렇죠. 그래서 저희가 이제 지난 시간을 복귀하는 차원에서 그 필립 피셔 분이 이야기한 지금의 주식 시장이 19세기 말 20세기 초에 경기 변동이 굉장히 심했던 그 과거의 주식 시장과 어떻게 다른지 그리고 어떻게 진화하고 있는지를 다시 한번 좀 되짚어 보려고 하는데요. 네. 일단 그 20세기 후반으로 오면서 경영진의 역할에 좀 근본적인 변화가 있었다고 해요. 20세기 이제 초중반을 지나면서 경영 관리나 전문 경영인 같은 개념들이 이제 인기를 좀 끌게 되는데요. 맞아요. 그리고 MBA 같은 이제 실제로 전문 경영인들을 키워내는 교육기관도 많아지면서 이제 경영자들의 능력과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시장이 되었다고 설명하고 있거든요. 맞아요. 우리 그 기억나시나요? 뭐 그런 거 있잖아요. 막 우리 대학교 때 막 경영학과 멋진 선배인데 저 선배 MBA 유학간대 뭐 이러면서 그럼 진짜 멋있어 보이고 막 그랬잖아. 특히 우리 때 MBA가 진짜 성행했어요. 그치, 그죠. 그런 시장으로 좀 변화를 하고 있다, 진화를 하고 있다는 거고, 특히나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제 스티브 잡스 이후에 애플이 이제 팀 쿡이라는 이제 성공적인 진짜 전문 경영인이 이끌고 있잖아요. 그렇죠. 이런 분들이 아마 이제 경영진의 자질이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에 모범 답안이 될 것 같아요. 그런가 봐요.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지금의 시장은 기술 개발과 연구 능력이 다른 어느 시대보다 급신장하는 시기라는 좀 건데요. 그렇죠. 사실 보면 요즘 스타트업으로 얼마 전에 막 시장에 진출해서 창업을 했다. 막 이런 소문이 들리다가 어느 순간 보면 그 회사가 빅테크야. 맞아. 옛날에는 막 역사가 200~300년씩 되는 기업들이었잖아요. 그쵸. 시총이 그런 회사들이 높았죠. 근데 뭐 지금은 진짜 생긴 지 한 뭐 10년 정도밖에 안 됐는데 그냥. 맞아요. 갑자기. 그죠? 앞으로 성장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으로 바뀐다는 것을 이분은 50년대에 예측하고 계셨던 거예요. 야, 대단하시네. 현인은 현인이다. 그쵸. 요즘 딱 요 말이 맞는 거 아니에요? 그렇죠. 맞아요. 주식시장이 그렇게 업그레이드가 됐어요. 이미. 마지막으로 정부의 기본적인 정책들이 투자자에게
유리한 시장이라는 건데요. 이게 왜냐하면 보통 연방정부의 주 수입원이 뭐죠? 세금이죠. 그죠. 바로 세금인데 그 중에서도 법인세와 개인소득세가 차지하는 부분이 크대요. 그쵸. 그래서 이제 정부의 세입이 늘어나려면 기업이 돈을 잘 벌어야 되고 네. 또 개인들도 뭐 노동을 하든 투자를 하든 해서 소득이 많아야 되는 거예요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정부 입장에서도 당연히 이제 기업이 활동하기 좋은 그런 환경을 만들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 상황인 거예요. 아, 그러네요. 맞아요.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금의 주식시장은 예전과 더불어 너무나 매력적인 투자처인 게 확실하다.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, 그런데 이제 시장 상황은 많이 개선이 되고 업그레이드가 되었잖아요. 네. 그러니까 투자 방법은 19세기, 20세기와는 초와는 좀 달라야 된다라는 게 필립 피셔분의 설명이에요. 맞아요. 그럼 도대체 어떻게 달라야 하는가? 그 핵심 포인트는 바로 뛰어난 기업을 발굴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보유하는 방법이 최선이다라는 아주 심플하지만 어려운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. 그죠. 뭐 국영수 위주로 열심히 해라 이거 비슷한 말인데 자, 심플한 방법이기는 한데 이제 이 방법 역시 우리도 다 모두 국영수 중심으로 열심히 해보지 않았습니까? 그러니까요. 자, 이게 실천이 쉽지가 않은 일이거든요. 맞아요. 자, 일단 뛰어난 기업을 발굴을 해내야 되는 건데 도대체 위대한 기업은 어떤 방법으로 발굴하라는 건가요? 그렇죠. 이 부분이 저도 좀 궁금했었는데 저자도 사실 위대한 기업을 발굴할 수 있으려면 특별한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는 인정하고 있어요.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특별한 능력. 그러네. 그러니까 이제 시장에서 걸출한 능력을 발휘하는 기업은 손에 꼽힌대요. 그에 비해서 그냥 그런저런 이제 그런 성과를 낸다거나 아니면 출발했지만 완전히 망해버린다거나 하는 기업은 너무나 많으니까 이 기업들을 잘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능력과 감각이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. 네. 그래서 결국 이러한 능력을 개발하기 위해서 책에서는 이 위대한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된 특성을 잘 이해하고 그 기업과 관련된 이제 사실들을 수집해 봐야 한다라고 하거든요. 아, 갑자기 이 말 들으니까 그 유명한 말이 기억나는 게 그 나쁜 사람은 이런저런 이유들로 나쁘대요. 나쁜 이유가 여러 가지래요. 그쵸? 근데 착하고 좋은 사람은요, 그 좋은 이유가 다 공통적이래요. 그런 거랑 비슷하네. 그러네. 기업이든 사람이든 같은 맥락이네요. 그러네. 자, 투자자에게 놀라운 수익을 선사할 위대한 기업들의 공통점을 알려주신다니. 아, 정말 궁금해지는데요. 뭐죠? 저도 처음에 이제 이 책을 접해서 읽기 시작하면서 뭔가 이제 대단한 비밀 레시피를 내가 알게 되는구나. 이 공통점만 내가 알고 있으면 바로 이제 위대한 기업을 찾아낼 수 있을 것 같다라는 기대를 참 많이 했었어요. 그런데 이제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일반적인 내용이긴 해요. 그러네. 그래도 일반적인 것도 알아야죠. 그렇죠.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학에서 투자론이나 뭐 이제 경영학에서 보면 이제 그런 투자 관련 수업에서 배울 때 주식 분석에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이 있다. 그리고 이제 기본적 분석이 바로 이제 기업의 내재 가치를 파악하는 그런 이제 분석법인데 그거에 대한 걸 쭉 배우잖아요. 그렇죠. 그 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.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게 아닐까 싶어요. 우리 이제 사람 볼 때도 이 기본적 분석, 사람이 인성이 어떤지, 도덕성이 어떤지, 그죠? 성품이 어떤지 이런 내재적인 가치를 보는 거고 기술 분석은 이 사람이 지금 연봉이 얼마인지 뭐 그런 걸 보는 거잖아요. 지금 이 시세를 잘 타고 있는지, 뭐 스펙이 어떤지 뭐 이런 거 맞아요. 그런 차이네요. 그렇죠.
그래서 책에서 한 15가지 포인트를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. 네. 근데 이제 저는 이 중에 몇 개만 예시를 좀 들어드릴까 하는데요. 제일 먼저 이제 장기적인 매출액 추이를 좀 보라고 하고 있거든요. 앞으로 이제 계속해서 매출액이 늘어나는 추세인지, 네. 그래서 이 시장의 잠재력을 확인하라는 거예요. 아주 기본적이죠? 그리고 잠재력. 그러니까 왜 그런 거 있잖아. 막 사람들 막 꼭 우리 여자 친구들도 얘기하는 거 들으면은 내가 대학교 때 그 남자 친구를 잡았어야 뭐 정말 지금 더 그 남자 친구가 뭐 되게 사업가로 성공했다든지 뭐 되게 뭐 훌륭한 위치에 올랐다든지 그런 경우 있잖아요. 근데 그 잠재력을 그 대학교 때 알아볼 수가 있냐고. 맞아. 그때는 그치? 되게 찌질해 보였거든. 그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하잖아. 그러니까. 그리고 이제 매출액과 더불어서 몇 해에 걸친 영업이익률도 자세히 봐야 하는 지표라고 설명을 하고 있고요. 영업이익이요? 영업이익. 네. 그리고 지금 당장 영업이익률이 좋지 않은 기업도 있을 수는 있는데 네. 앞으로 얼마나 개선이 될 수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해요. 그래서 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률이나 이런 부분들은 추세를 보면서 앞으로 이 기업의 성장이 가능한가, 그 성장성을 좀 파악을 해보라는 거거든요. 그런 이야기고, 또 하나는 이제 지금 현재 생산하고 있는 그 상품들에 관한 이런 기업의 성장성도 중요하지만 네. 신제품이나 신기술을 개발하고자 하는 경영진의 의지, 자세 이런 걸 또 빼놓지 않아야 한다고 해요. 요거 보니까 또 우리 그 지난 시간 엔비디아하고 연관이 되는 게 그죠? 엔비디아는 AI가 좀 가능성이 먼 것 같다라는 예측이 나왔을 때도 굽히지 않고 그죠? AI에 집중했잖아요. 맞아요. 그러면서 이제 굉장히 떴죠, 요즘은. 그러니까 경영진의 능력도 굉장히 중요한 거야. 맞아. 번뜩이는 아이디어 뭐 이런 거. 흔들리지 않는 또 그런 뚝심. 네, 뚝심. 그리고 신기술 개발 측면에서 같이 봐야 하는 게 이제 연구개발비를 이제 요 기술 투자에 많이 쓰잖아요. 네. 이 연구개발비가 어느 정도의 생산성이 있느냐 요거를 봐야 한다고 하는데 요거 사실 일반인들이 그 생산성까지 확인하기가 쉽지만은 않거든요. 그러게 R&D 비용이라고 하잖아요. 그 연구개발 비용. 네. 근데 이제 돈만 많이 쓰고 성과가 없는 기업은 혹시 아니냐. 그죠? 근데 그거 우리가 어떻게 알지? 그걸 잘 판단해야 되는데 어려운 부분이긴 하더라고요. 그러네요. 그리고 이 외에도 이제 사실 여러 가지 포인트들을 설명을 쭉 하시고 있는데 제가 이 이제 포인트를 설명하는 이 부분을 몇 번 읽어보면서 제일 많이 느낀 거는 이 필립 피셔라는 저자분은 위대한 기업은 위대한 경영진에서 나온다. 라는 이 신념을 좀 가진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. 그렇죠. 진짜 이 팀 리더가 누구냐에 따라서 되게 성적이 어떤 뭐 스포츠 경기나 여러 가지 분야에서 팀 리더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실적이 매우 다르잖아요. 맞아요. 그죠. 그래서 책의 여러 부분에서 경영진의 능력, 경영진의 의지, 경영진의 진실성 이런 게 중요하다라면서 계속 재차 강조를 하고 계세요. 진실성은 어떻게 알지? 진실성까지 알아야 돼. 그러니까요. 그러네. 사실 요즘 이 시장 자체가 그 경영진 한 명의 능력 그게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굉장히 크거든요. 그렇죠. 우리가 아는 그 대표적인 CEO들만 해도 한 기업을 굉장히 성공을 시키고 또 그분들의 그 어떤 행동에 따라서 그 기업에 막 생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. 맞아요. 그래서 이 경영진을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. 네. 자, 경영진의 능력이나 생각이 중요하다는 것은 모든 사람이 이제 동의할 수 있는 내용인 것 같아요. 네네. 그러니까 사실 회사의 내부자나 전문 투자자들, 예를 들면 펀드 매니저나 애널리스트 같이 이제 기업에 방문해서 알아볼 수 있는 사람들,
이런 전문 투자자들을 빼고는 이러한 사실을 정확하게 이제 수집하고 네. 또 이렇게 수집된 정보를 바탕으로 투자할 수 있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 싶긴 하거든요. 맞아요. 진실성은 대화해봐야 아는 거지. 그치. 어떻게 알아. 그치? 맞아요. 그 진실성이란 것도 그래. 나 만났을 때만 착한 척 하는 걸 수도 있잖아. 그치, 맞아. 그렇죠.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으면서 제일 많이 고민되던 부분이 과연 일반 투자자들이 좀 이 방법을 활용해서 기업 분석을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더라고요. 그리고 이 책의 저자인 필립 피셔 분도 이 사실 수집 부분이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는 인정은 하고 아시면 더 자세히 가르쳐 주셔야지. 아니야. 자세히 가르쳐줄 수 자기는 충분히 자세히 가르쳐줬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가 최선이다. 최선이다. 네. 그래서 만약에 이 정도 기업에 대해서 이해가 불가능하다 그러면 투자를 안 하는 게 맞다. 그러네. 라고 설명을 해서 그럼 우리는 하지 말아야 되나? 좀 의문이 생기네요. 좀. 그렇죠. 네. 그래서 대신에 전문 투자 자문가들 있잖아요. 네네. 그런 분한테 투자를 맡기는 게 나을 수도 있다. 그러네. 라고 그치. 얘기를 하고 있어요. 근데 이 투자 자문가한테 맡기더라도 나와 비슷한 기준으로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가치관에 따라서 그 투자 자문가가 기업을 고르는지 그거에 대해서는 잘 관리 감독을 해야 하니까 우리의 역할도 분명히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. 그러네요. 그러니까 결국엔 경영도 투자도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 네. 경영진도 어떤 사람인지 잘 알아야 되고 그쵸? 나 대신 전문 투자를 해주는 사람, 전문 투자자 이 사람도 어떤 사람인지 잘 파악을 해야 된다는 말이네요. 맞아요. 자, 그럼 결국 위대한 기업을 찾는 기준은 정확히 이해하고 있으되 정보 수집이 힘들 경우 전문가에게 맡겨라라는 거네요. 그쵸? 맞아요. 그래서 이 책을 이제 저처럼 읽고 나는 위대한 기업을 찾아볼 거야 이렇게 마음을 딱 먹고 준비하고 계셨던 분들에게는 네. 좀 허무하게 느껴지실 수는 있을 것 같아요. 네. 근데 사실 이 이제 분업이 상당히 고도화된 사회 아닙니까? 네. 그죠? 투자도 분업이 돼서 내가 예를 들어서 막 몇백 년의 노하우가 쌓인 투자 기술을 보유한 투자 전문가와 그다음에 이제 기껏해야 몇 년 공부한 나 당연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문가를 어느 정도는 조금 믿어야 되는 건 맞는 것 같아요.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100% 믿으시면 안 되고 내 돈 맡기는데 너무 그치, 다 모든 걸 일임할 필요는 없는 그쵸. 거죠. 그 대신 이제 전문가를 통해서 이제 그 투자하는 것이 좀 더 빠르고 쉬울 수 있다는 거죠. 그렇죠. 예. 그러니까 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공부는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. 왜 우리 사람 일 시킬 때도 내가 할 줄 알아야 시킬 수 있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. 그죠? 그래서 다 경험을 해봐야지 남한테 이거 해줘라고 할 수 있는 거지. 나는 아무것도 모르면서 시켜봤자 성과가 없는 거죠. 맞아. 그래서 뭐 재벌가들 뭐 그런 소문 들으면 이제 며느리로 들어가면 살림부터 공부시킨다고. 그치, 몇 년 동안. 그래야 이제 일하시는 분들 부린다고. 맞아요. 근데 이제 또 제가 생각해 봤을 때는 필립 피셔 분이 이 책을 쓰셨던 그 시기와 지금의 우리 또 시기는 조금 많이 다르잖아요. 그죠. 그때는 이제 이 기업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정보의 량이 한정이 좀 돼 있었다고 보면 맞아. 지금은 막 정보가 막 흘러 넘치고 있는 시대잖아요. 그죠. 한 10여 년 전, 한 10여 년 전만 해도 컴퓨터로 이제 인터넷으로 쉽게 알아봤다면 이제는 뭐 스마트폰 안에 손 안에 있으니까. 그러니까요. 그래서 이제 마음만 있다면 충분히 뭐 기업 분석도 할 수는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너무 앞서서 포기하지는 마시고 나만의 기업 발굴법은 뭘까라고 한번 생각해 보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맞아요. 뭐 태산이 높다 하더라면 뭐 있지 않습니까? 도전은 해보는 거지. 우리가 평생 살면서 하나는 못 발굴하겠나 이런 생각으로.
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봤던 그 엔비디아 네. 그 에피소드 있잖아요. 네. 그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기업 분석하는 하나의 어떤 정보들이죠. 그쵸. 그러네요. 그런 식으로 한번 조금이라도 네. 트라이 해보는 게 나쁘지 않을 것 같다. 맞아요.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이렇게 하나의 기업을 분석하기 이전에 꼭 거쳐야 하는 단계가 있거든요. 혹시 뭐죠? 먼저 아시겠어요? 모르겠는데요? 분석 대상 기업을 뭐로 할지부터 정해야 되잖아요. 아, 진짜 되게 본론적인 그러네. 근데 제가 그래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좀 살펴봤어요. 네. 근데 상장 기업 수가 몇 개인지 혹시 알고 계세요? 모르겠어요. 그쵸. 근데 제가 이제 몇 주 전에 이제 대본을 쓰면서 찾아봤을 때는 네? 2633개라고 나와 있더라고요. 그래서 코스피 시장에 836개의 회사가 네? 상장이 돼 있고 코스닥 시장에 1668개 회사 그리고 네? 코넥스에 129개 이렇게 상장이 되어 있더라고요. 꽤 그렇구나. 많죠. 꽤 많네요. 이렇게 많은 2600개 중에서 네? 내가 어떤 대상을 분석할지 그 기업을 일단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. 기업을 분석하기도 전에. 어렵다. 너무 막막하죠. 저는 사실 이게 제일 일반 투자자들에게 힘들 것 같아요. 맞아. 너무 막막해. 너무 막막해요. 뭐 이렇게 주식 투자해야지 하고 컴퓨터 앞에 딱 앉았어. 그치. 그런데 뭐 해야 되지? 여기서 막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왜 옛날에 무조건 뭐 모델 하겠다고 그냥 무조건 프랑스 가가지고 길 돌아다녔다는 것처럼. 그거야. 맞아요. 그래서 이제 책에서 저도 이 부분을 좀 찾아봤죠. 네. 그랬더니 필립 피셔분이 분석 대상 기업을 조사하는 자신만의 방법이 있다라고 써두셨는데 대가는 어떻게 했는지 한번 살펴보면 네. 굉장히 간단해요. 이것도. 주변에 투자 전문가들에게서 힌트를 얻으신대요. 그래서 투자 전문가들이 언급하는 그 시장에서 언급하는 그 리스트에서 후보군을 정하고 그 기업들 중에 매출액 성장률이 지속 가능한지 네. 이 회사가 속한 산업이 성장 산업인지 네. 산업이 성장함과 동시에 이 기업이 계속해서 선도적 자리를 유지할 수 있는지 정도를 간략하게 짚어보면서 후보군들을 좀 줄여나간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. 그래서 우리가 찾아보는 것이 증권사 분석 보고서. 그죠? 그런 그거 보면 이제 요런 기업들이 잘 나가고 요런 분야, 요런 산업이 유망하구나 그쵸? 이런 게 나오죠. 맞아요.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친한 투자 전문가가 많았겠지. 자기가 투자 전문가니까. 근데 우리는 친한 투자 전문가 없잖아요. 그치.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이걸 응용해야 될까라고 고민을 좀 하면서 제가 얼마 전에 투자 전문가 강의를 한번 간 적이 있어요. 그래서 부지런하세요.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질문을 했어 내가. 멋져요. 분석 대상 기업을 스크리닝하는 방법이 뭐냐 도대체 그거부터 좀 알려달라 이렇게 질문을 했더니 그 전문가분이 이제 몇 가지 이제 팁을 주셨는데 주변에 많이 보이는 광고, 기사 이런 것들을 유심히 보래요. 거기에 답이 있을 수 있다고. 하긴 가장 사람들이 관심이 많은 거는 거기에 돈도 많이 몰린다는 뜻이니까요. 그러니까요. 그죠? 그리고 이제 전문가들이 구성해 둔 그 ETF 같은 거 있잖아요. 인덱스 펀드 이런 거에 구성 종목. 펀드 뭐 만약에 2차 전지 ETF면 그 2차 전지 ETF 안에 어떤 종목들을 담아놨지? 이렇게 하면서 그 종목들을 좀 살펴보라는 거지. 거기에서도 발견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외국인 투자자들이 어떤 주식을 요즘 많이 사는지 그런 것도 둘러보고 그 중에서도 퍼가 높지 않은 그런 기업들을 우선적으로 이제 좀 후보군에 두는 방법을 고민해봐라 라고 하더라고요. 지금 또 이제 그 중간에 이제 퍼란 얘기가 나왔잖아요. PER. 이것도 맞아. 모르시는 분들 계실 수 있거든요. 주가 수익 비율 맞나? 한국말로? 네. 이 회사가 지금 벌어들이고 있는 그 수익 대비
기업의 네. 주가가 얼마이냐를 그 네. 비율로 표시한 건데 네. 이 펄을 다른 기업들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네. 이 기업의 주가가 적정한지 네. 혹은 저평가되어 있는지 네. 고평가되어 있는지 이런 네. 거를 좀 볼 수 있거든요. 그래서 높지 않은 기업을 좀 우선적으로 살펴보라고 하는 게 네. 높으면 네. 프라이스가 그 어닝보다 그 고평가돼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너무 비싸다. 너무 비싸다. 한마디로 그 벌어들이는 돈에 비해서 가격이 너무 비싸다. 그렇죠. 그러니까 뭐 퍼가 한 10에서 15 네. 미만인 네. 그런 기업들부터 우선적으로 좀 살펴봐라 이런 이야기신 것 같아요. 그렇군요. 근데 이 전문가분도 사실 이 스크리닝 방법에는 정답은 없대요. 그쵸. 근데 저처럼 이제 너무 막막해 하는 분들을 위해서 본인이 쓰는 그런 팁들을 좀 알려주시는 거라고 하셔서 네. 이제 우리 쓸공님들도 네.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. 네. 생각해보면 투자의 정답이란 게 있다면 수학 정석처럼 책 한 권이면 돼요. 그치. 그죠? 근데 수만 권이 있잖아요. 투자 책이. 다 달라, 내용들. 정답이 없기 때문이야. 맞아요. 그러면 진짜 투자의 정석 이러면서 한 것만 있으면 되는 거지. 그것만 이렇게 왜 우리 깜지라 그래가지고 까맣게 될 때까지 보면 되는데. 맞아. 그런 거 있으면 좋겠다 진짜. 그쵸. 그래서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 이 책에서는 성공한 투자자가 되기 위한 방법으로 네. 늘 이제 안테나를 좀 올리고 투자 대상 후보군을 좀 잘 수집을 하고 네. 또 수집된 후보군들 중에서 위대한 기업의 공통된 특성을 가진 기업이 있나를 좀 잘 분석한 다음에 투자를 실행한다면 네. 인내심을 가지고 그 기업의 성공을 함께 기다리다 보면 언젠가는 부자가 된다. 이런 내용을 담고 있고요. 네. 어찌 보면 사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인데 네. 좀 시시하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을 것 같지만 기본기를 좀 다시 한번 배운다는 느낌으로 네.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그런 책인 것 같아요. 네, 맞아요. 사실 그 진리를 담고 있을수록 문장이 깔끔하잖아요. 쉽고. 맞아요. 그죠? 어쩌면 이게 정말 그래서 쉽게 느껴지는 걸 수도 있어요. 맞아요. 네. 그래서 오늘까지 제가 총 2부로 필립 피셔의 위대한 기업의 투자라는 책을 리뷰를 해봤고요. 아유, 이 내용도 많은데 들어주시느라고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. 네, 아유, 너무 좋은 내용 준비하시느라 정말 힘드셨을 것 같아요. 네, 당분간은 투자선을 잠깐 쉬려고요. 네, 잠시 쉬세요. 네. 자, 오늘도 이 열정씨와 투자서의 고전을 같이 읽어봤는데요. 네. 자, 쓸공님들은 또 다른 투자계의 현인인 이분의 생각을 또 어떻게 받아들이셨을지 궁금하네요. 네. 자, 본인의 기준대로 잘 소화하셔서 우리 쓸공님들의 경제 생활에 잘 활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 자, 쓸공님들 이번 한 주도 또 열심히 공부하시고요. 저희도 더 많은 내용, 알찬 내용 준비해 오겠습니다. 네. 다 같이 쓸공합시다.